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제롬 파월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 의장 간의 이 파워게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쟁이 점입가경입니다.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금리를 내리라고 하니까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포함한 페드라는 게 연방준비제도의 약자입니다. 페드 위원을 해임할 법적 권한은 없다. 아예 이렇게 탁 부러지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탁 부러지게. 쉽게 말하면 마이 웨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앙은행은 중앙은행의 어떤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고 업무를 계속 수행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금리를 뭐 1월에 내려라? 안 내렸어요. 2월에 내려라? 안 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2월에는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없죠. 3월에 있죠. 3월 19일에 있습니다. 그럼 3월에 금리를 내릴 거냐? 안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미시간 대학에서 발표하는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심지어 4.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 의장, 중앙은행의 의장 입장에서는 아니 물가부터 잡아야 돼. 물가 이러다가 폭등해. 이러다가 미국 경제 고꾸라져. 이러다가 미국 경제의 거품이 붕괴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의 파워게임은 아마 시장을 점점 출렁거리게 만들 겁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보세요. 난리도 아니죠. 나스닥 종합주가지수입니다. 0.36% 결국은 떨어져서 마감을 했습니다. 70.41이 떨어졌고요. 19,643.86으로 마감했어요. 시장 전체에 흐르는 기운은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여기에다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과의 어떤 파워게임도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 툭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면 트럼프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싸운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툭 떨어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시장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하루 종일 불안한 장세를 보였다. 이게 핵심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에서는요. 투자자들이 어떤 심리를 가지게 만드느냐가 시장을 더 올라가게 할 수도 있고 더 떨어지게 할 수도 있거든요. 어제는 말입니다. 보복관세 자체가 미국 기업을 강하게 만든다고 하면서 시장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거꾸로 말입니다. 보편관세가 오히려 경제를 더 망치고 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간의 말다툼 내지는 파워게임이 시장을 더 어렵게 하고 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참 심리가 강하게 움직이는 거죠. 결국은 심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S&P 500 대형주 중심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락이 장난 아니에요. 출렁. 그리고 결국은 0.03%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2.06이 올라서 6068.50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산업지수는 조금 달랐어요. 다우산업지수는 중대형주 내지는 중소형주가 중심이잖아요. 블루칩 중심이니까 이게 뭐 크게 많은 영향을 그렇게까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결국 말입니다. 다우산업지수도 영향을 조금씩은 받았습니다. 마지막은 0.28이 올랐고 123.24가 올라서 44,593.65로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은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간의 파워게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이것이 시장을 주류를 이루면서 상황에 따라서 계속 흔들렸다. 이게 시장 전체를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목별로 보더라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첫 시작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런데 결론적으로는요. 뭐 찔끔 올라가는데 그쳤습니다. 5,079.97로 마감했거든요. 아, 결국은 참 떨어졌습니다. 0.053%. 조금 떨어진 거죠. 많이 떨어진 건 아니고요. 그래도 5,000은 유지했다는 거. 예, 그게 핵심이고요. 아마 엔비디아 주가도 예, 그렇게 되면 많이 올라가지는 못할 거예요. 결국은 132.80달러를 기록했네요. 0.58% 찔끔 떨어졌습니다. 찔끔. 자, 이러면 반도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아마 영향을 좀 받겠죠. 받을 겁니다. 예, 이게 우리만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애플은 올라갔네요. 애플은 2.18% 올라서 232.62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IT가 좀 낫다는 의미인가요? 아마 애플 같은 경우도 신형폰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 삼성전자도 신형폰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 그러니까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분명한 것은 애플이 2.18% 올랐다. IT의 어떤 흐름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테슬라. 이게 문제예요. 테슬라는 지금 정치적 이슈까지 같이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꼬꾸라졌습니다. 완전히. 328.50달러까지 꼬꾸라졌어요. 오늘만 6.34% 떨어졌습니다. 아니 뭐 실적이 그렇잖아요. 2023년 1월 3일에 108.10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이때하고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저는 이게 뭔가 다른 게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지금이 더 나빠요. 왜? 중국의 전기차 업체가 계속 약진을 하기 때문에 테슬라는 더 힘들어지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주가는 계속 올라갔다는 게 결국은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올라갔다는 이야기잖아요.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너무 급작스럽게 떨어지니까 시장의 불안감도 큽니다. 이렇게 되면 2차 전지도 그렇고요. 한국의 자동차 주식들도 그렇고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에 조선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방산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예, 아마도 오늘은 좀 떨어지겠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워낙 많이 올라갔으니까 뭐 20%가 넘게 폭등했잖아요. 조금 오늘은 조정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시장 우리가 지독하게 보면서 경계감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 그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 주식시장은 출렁거릴 겁니다. 많이 출렁거릴 거예요. 예,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어떤 종목에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항상 보시면서 시장에 대응하시기 바란다. 그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